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 대한 기초 작업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이제 배워야 하는 과목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과목이 한번 써볼까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엑셀이고요. 두 번째가 액세스 과목이고요. 세 번째가 파워포인트 과목입니다. 이 중에 오늘 엑셀 과목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을 조금 확대했어요. 화면을 확대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굴리면 저처럼 화면이 확대될 거예요. 자, 단축키 기억해 둘게요. 나는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아랫부분에 한번 봐주세요. 얘가 확대 축소 버튼입니다. 이 부분, 요걸 이용해서 확대도 축소도 가능합니다. 되시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 세 과목 중에서 엑셀은 계산을 하기 위한 계산용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계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좀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무에서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혹은 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요. 그러면 엑셀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취업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이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취업 사이트 같은데 좀 찾아보신 분들은 일반 사무라든지 이런 직종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줄 아는지 이런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보시면 거의 다 엑셀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회계나 엑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엑셀 이 프로그램을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좀 더 고급적인 기능을 많이 알아두면 더 좋겠죠.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데이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 관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표를 만든다든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폼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액세스 프로그램이고요. 액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어떤 자료 같은 것들 있죠. 어떤 회사에 사원이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있고 인사 고과에 대한 자료도 있고 그리고 부서 배치에 대한 자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내가 어떤 사원에 대한 정보 이름만 딱 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좀 폼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액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는 발표용 자료를 만들 때 PPT라고 하죠. 발표용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나는 내가 회사에서 뭔가 내가 해야 하는 이런 업무 같은 것들을 뭐 발표를 해야 돼요. 사장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팀장님 앞에서 뭔가 회의 자료를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파워포인트를 또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웬만하면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액세스는 그렇게 필수 프로그램은 아닌데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필수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는 필수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엑셀. 자, 이렇게 엑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엑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엑셀은 모든 화면 자체가 이렇게 표처럼 다 잘려져 있어요. 이렇게 잘려져 있는 이 표 한 칸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셀은 위에 보시면 A, B, C, D, E, F, G 영어와 1, 2, 3, 4, 5, 6, 7, 8, 9, 10 숫자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A, B, C, D 부분을 열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열. 그 다음 1, 2, 3, 4, 5, 6, 7, 8 이 부분을 행이라고 부릅니다. 10부분의 정도에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A, B, C, D, E, F, G 하는 요런 열과 1, 2, 3, 4, 5, 6, 7, 8 하는 요 행이 만나는 하나의 지점을 셀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렇게. 요 셀은 F열과 10번 행이 만나는 셀입니다. 그래서 이 셀의 주소는 F10번이라고 해요. 요렇게. 자,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F와 10번이 아마 색깔이 조금 진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F10번이라고 해서 이름 상자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셀 주소는 여기 이름 상자에 적혀 있어요. 자, 아무 데서나 내가 한번 클릭해 보면 얘는 C열과 11번 행이 만나는 C11번 셀입니다. 얘는 A와 2번이 만나는 A2번 셀이죠. 자, 이렇게 각 셀에는 자신의 주소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모두 다 자신의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에 어떤 내용을 하세요. 뭐를 어느 셀에다가 작성하세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셀 주소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셀 주소가 맞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엑셀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엑셀에서의 행과 열은 행 단위와 열 단위로만 편집이 가능해요. 자, 그 말은 A열의 이 사이즈의 넓이는 A열끼리 전부 다 같이 움직이게 돼요. 내가 여기 1행은 좀 넓고 2행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 돼요. 하나의 열은 모두 다 사이즈가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B열도 마찬가지, C열도 마찬가지, 행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요 4번 행을 좀 크게 늘리고 싶어요. 그럼 모든 행이 다 이렇게 똑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하나의 열이나 행은 전부 다 같이 사이즈가 조절이 되더라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래서 보통 엑셀에서는 하나의 열에는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름이다. 그럼 사람 이름은 보통 한 두세 네 글자 정도 뭐 정해져 있죠. 뭐 김순이, 이영희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긴 뭐 주소다. 그럼 뭐 주소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럼 여긴 뭐 전화번호다. 그러면 전화번호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각 열에는 보통 자신의 열 길이가 위아래로 좀 거의 비슷한 그런 사이즈로 엑셀에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 자, 사이즈를 조절하실 때는 A와 B 사이에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 요렇게 변경됐을 때 마우스 포인터 모양 봐주시고요. 그때 클릭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A열의 너비를 1로 만들래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열 너비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1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좁아지겠죠. A열 너비를 5로 만들어 주세요. 열 너비 5.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각 열에서는 항상 오른쪽 버튼도 해당하는 영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 열 너비가 나와요. 아래쪽에 셀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열 너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른쪽 버튼은 어느 부분에서 누르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야 열 너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숨기기도 있죠. 나 이거 F열 필요 없어요. 좀 숨겨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버튼 숨기기. 이렇게 하시면 열이 숨겨져요. 그럼 보시면 E와 G 사이에 F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나 다시 F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E랑 G를 드래그 한 다음에 그냥 못 나타내요. 앞에 열과 뒤에 열을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숨기기 취소하시면 F라인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엑셀 프로그램의 시험에서는 필요한 이런 필드명이 여러 개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인쇄할 때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방금처럼 숨기기를 하시면 됩니다. 숨기기. 그때 가서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엑셀에서는 아래쪽에 봐주세요. 시트 1이라고 해서 시트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나 시트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뒤에 있는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시트 2 해서 새로운 시트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시트 1, 시트 2. 자, 지금은 우리 2016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보고 있지만 2007 버전, 2010 버전, 2013 버전 이런 버전들은 기본적으로 시트가 3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옵션으로 설정도 가능하고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도 가능하고요. 나 필요 없어요.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 버튼 삭제 이용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우리 위에 있는 메뉴 구성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메뉴 구성을 좀 넘어가 보시면 파일 부분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파일은 전체적으로 인쇄라든지, 우리 인쇄도 해야 되죠? 인쇄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메뉴가 파일 메뉴입니다.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파일 메뉴에서 인쇄, 저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홈 메뉴에서 글꼴을 바꾼다든지 정렬 상태를 맞춘다든지 표시 형식,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표에 대한 서식, 그 다음에 스타일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뒤에 보면 자동 합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셀에 대한 삽입, 삭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통 오른쪽 메뉴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삽입, 삭제, 서식 같은 것들은 여기서 잘 쓰진 않아요. 그 다음 삽입 메뉴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객체들을 삽입할 수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그림이나 도형, 스마트 아트, 뭐 차트, 스파크라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차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차트를 또 이용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용으로 만들 사이즈를 좀 조절한다든지 뭐 인쇄에 대한 여백이라든지 용지 방향, 뭐 크기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우린 여백도 좀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페이지 레이아웃을 볼게요. 그 다음 수식은 함수들이 좀 모여있는 라인인데 함수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함수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 하는 걸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보통 다 정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실무에서 취업을 했는데 어떤 함수를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용 함수, 날짜 시간용 함수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데이터 부분에 가보시면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놨어요. 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정렬을 한다든지 필터, 고급 필터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텍스트 나누기, 중복 항목 제거, 유효성 검사, 통합 그리고 가상 분석에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 부분합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메뉴고요. 검토는 이제 시트를 보호한다든지 메모를 쓴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보기는 화면 보기 상태를 좀 변환하는 거예요. 얘는 기본 보기고요. 나 이거 A4 용지 단위로 좀 잘라서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시면 A4 용지 단위로 좀 잘라서 이렇게 좀 축소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하시면 A4 용지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본 보기 상태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도 할 수 있고요. 창을 어떻게 여러 개를 열 때, 파일 자체를 여러 개 넣을 때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이런 게 창에 대한 메뉴고요. 우리 표시 부분에 보시면 눈금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눈금선이 이렇게 쏙 사라졌을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 머리글 부분을 클릭하시면 위에 ABCD와 1, 2, 3, 4의 열 머리글, 행 머리글이 사라졌어요. 보이시죠? 수식 입력줄 하시게 되면 여기 있던 메뉴가 사라졌죠. 이렇게 요거는 화면에 표시되는 상태의 3가지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건데 얘네들은 반드시 있어야지 작업하는 데 편합니다. 그 다음 개발 도구, 이거는 이제 매크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 기능들을 사용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도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잘못돼서 도구를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도구가 이렇게 숨어요. 더블 클릭하면은 홈이나 삽입이나 페이지 레이아웃이나 메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이렇게 숨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쏙 나왔어요.
자, 더블 클릭하면 메뉴가 숨는다는 거. 해놓고, 내 메뉴가 사라졌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메뉴는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나왔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수식 입력줄이라는 줄 한번 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은 원본의 데이터가 뭔가라는 걸 보여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만약에 C라인의 열이 이렇게 좁아요. 그러면 자료가 잘리죠. 계산용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던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클릭해보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실제 글자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 되셨나요? 수식 입력줄은 해당하는 셀의 원본의 데이터가 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산식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내가 화면에는 계산의 결과가 보여지는 거고 이 수식 입력줄에 계산의 식 과정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은 식을 볼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쓴다라는 거. 그리고 요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이름 상자 부분이었죠. 나 C 라인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죠. 이걸 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C와 D 사이에 요 줄에서 따닥 두 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따닥 그러면 가장 긴 길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쭉 늘어나게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줄였다가 한 번 더 따닥 이렇게 하면 쭉 늘어나게 돼요.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을 따닥 하게 되면 가장 긴 높이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어들게 돼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딱 맞출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따닥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얘한테서 가장 긴 길이는 얘예요. 그래서 요 길이에 맞춰서 B라인이 움직인 거예요. 되셨죠? 이 점선 갑자기 생겼죠? 이거 아까 A4 라인 봐서 그래요. A4 용지가 여기서 잘립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인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쇄할 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파일에서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여기서 좀 가끔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가. 이렇게 글자가 잘리게 되면 실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열너비는 좀 넉넉하게 맞춰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4 라인이 어디에서 잘리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이것도 같이 잘 봐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엑셀에 대한 기본적으로 글자를 쓰는 부분과 그리고 메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